5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1.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꼴로 변형한 후,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완전 제곱꼴. 이게 거의 모두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차함수에.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를 그려서 구한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경우, 자,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아래로 볼록을 그리면 되죠. 자, 아래로 볼록을 그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렸어요. 자, 그랬죠. 자, 이렇게 정의 실수 전체 집합이면은, 그래프가 전체로 쫙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난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지금 P하고 Q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기는 최소값이 돼. 이게 바로 FP는 Q잖아요, 이게. 그런데, 최대값은 없죠? 끝없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최대값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가 0보다 적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위로 불러가야 되고 여기가 p고 여기가 이제 q가 됩니다. 자, 이 최대값 되죠? 이때 이제 최대값이 돼. 그런데 최소값은 없죠?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죠? 최소가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역시 제한된 범위겠죠.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질 경우 이렇게 알파, 베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완전적 걸로 고치고 나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정의역에 포함될 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꼭지점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알파야. 범위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 요까지만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요까지니까. 됐죠? 그게 이제 꼭지점이 알파, 베타에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요 FP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함수값이 여기가 F 베타가 되면서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F 알파가 돼. 근데 이거는 최소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값은 이거죠.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때는. 자, 요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이 정도 이렇게 갔다.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F 알파. 자, 여기가 F 알파가 됐을 때, 이때는 최소값이 되겠죠. 되고, 베타가 여기 있지만은, F 베타가 됐죠. 그러나 꼭지점,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됩니다. 요 P일 때, FP. 자, 이때는 FP가 최대값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을 때,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단 말은,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알파고, 이거 베타고, 꼭지점이 이제 여기에 p일 때, 여기가 fp가 되겠죠.
자, 꼭 지점이 전혀 관계없죠? 그냥 이거 자체가 여기, 이거 F 알파가 최소값이 되고, 자, 여기 F 베타가 그냥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걸 먼저 그리긴 했겠죠. 요걸 먼저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범위가 이제 요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베타, 이거 알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당연히 F 알파가 최대값이 되죠. 일단 요거는 뭐 관계없어요. 그죠? 꼭지점 이때도 P일 때 요 FP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베타 여기 됐을 때, 요리 됐을 때, F 베타 됐을 때 이것이 최소값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조건식이 있는 최대체수 1번 조건식에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2. 조건식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식에 대입하여 x에 관한 식으로 고친다. 3번 정의역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자,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도 느낌이 올 겁니다. 요거는 중학교도 이렇게 다 구했어요, 사실은. 자, 그냥 읽어보시면 하고 이런 게 있다,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나오죠. 3번하고 4번이겠죠.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최소. 방정식 fx, y는 0이, 자, 런 0으로 해는 만들어놨죠. 그죠? x 또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fx, y는 0을 x에 관하여 정의한 다음, 자, 뭡니까? d가 0 이상일 때 판별식 이오는 거죠. y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해놨죠. 자,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도 y에 관하여 정의한다. 자, 이거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x에 관해서 정의한다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x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y 값에 정의한 다음 그에 대해서 d가 0 이상을 써서 x 범위를 정한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문제를 통해서 느낌이 올 겁니다. 자, 4번 합 또는 곱이 일정한 경우의 최대체수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 자, 이거에 가장 우리가 많이 다뤄야 할 부분이고 많이 다룬다기보다는 뭐라죠? 이게 드문드문 나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응용 문제를 해갖고 산술기하평균을 꼭 엮여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묶어서 뭐 산술기하평균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제 백년지기에서도.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파트는 뭐 이렇게 읽어보시고 일단은 문제에 나올 때 느낌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 흐름만 익히시면 됩니다. 3, 4 요까지 뭐죠? 2, 3, 4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다는 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이런 게. 자, 이러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고 중요한 거는 단 이걸 했죠. 제가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A, B는 K가 일정하단 말은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면 A 플러스 B는 뭐 루트 5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 루트 5가 되죠. 그럼 이 A 플러스 B는 자, 참 이거 A 플러스 B는 2 루트 5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이유가 이 등호 성립일 때입니다. 등호가 있어야지만 최소값이 되잖아요. 왜 그렇죠? A 플러스 B가 단지 2 루트 5다 했을 때 최소값이 뭔 줄 알고?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이거죠? 2 루트 5보다 크기만 한데 이 A 플러스 B가 어느 값이 최소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등호가 있어야지만이 이 최소가 2 루트 5로 특정 지어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호일 때 A는 B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는 K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이런 경우겠죠. A 플러스 B가 뭐 3이다. 3은 이리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적으면 좀 불편하니까 루트 AB를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루트 AB가 2분의 3일 때 루트 AB 자체가 최대값이 되잖아요. 이것도 등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2분의 3이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B일 때 동시에 루트 AB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AB가 또 최대가 돼야 되잖아요. 루트 AB가 최대가 되면은 AB도 최대가 돼야지. 자, 그런 꼴이 되죠. 등호일 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짓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2번, 3번은 습득하고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요거는 뭐 필기를 그다지 중요시 안 해도 되지만 2번, 3번은 자, 요거는 4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2번, 3번은 문제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됐죠? 6.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 실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위치 관계 2차 함수 자, 일단 예를 들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a가 0보다 큰 경우만 예를 들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x축일 때는 요거는 y는 0이죠. 교점이 바로 그죠? 이 실근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즉,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요 0 있죠. 우변에 있는 거 y는 0. 이 두 개의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그죠? 실근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위치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맞죠. 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자, 이럴 경우 교점의 개수는 두 개죠. 2차 방정식 그 기억에 2차 방정식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거 있죠. 예,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죠.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자, 이거 뭐 중학교 때도 많이 하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한 점이 되죠. 이 중근이라죠, 중근. 그죠? 접한다 또는 그죠? 그리고 교점에서는 한 개고 실근에서 한 개고 d는 0이 됩니다. 판별식. 자, 붕 떴어. 만나지 않는다. 교점에서 없다. d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경우는 a가 지금 이게 0보다 큰데도 되지만은 이것은 바로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에서도 다 적용이 되죠. 조금 이제 배점을 높여하고 조금 난이도를 올리게 되면은 직선하고 위치 관계가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y는 mx 플러스 n m이 이제 0보다 큰 거를 양의 기울기를 먼저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는 두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 즉 이 뜻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이 만나는 것의 점의 x좌표 값이 실근이잖아요. 이 뜻이잖아요.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이죠.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 되는 거죠.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그래프 직선 자 만나는 거 봅시다.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난다는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두 군데서 만나게 되잖아요. 교점에서 두 개고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고 d가 이보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한 군데에서 만난다, 접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또 내가 중근이 되죠. 똑같죠. 자, 안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로 한번 해봅시다. 연습.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위치 관계를 조사해라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4분의 d를 쓰면 되잖아요. 직접. 이제 4분의 d를 쓰게 되면은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2, 4, 8짜리 됩니다. 는 8이 되고 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2번 그냥 4분의 d를 쓰게 되면은 자, 음수와 관계없습니다. 다 정리됩니다. 4분의 d는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가 되네. 는 0이 되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다 되잖아요.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자, 3번. 이것도 4분의 d죠. 1 마이너스 3이 되고 는 마이너스 2가 되고 0보다 작죠? 만나지 않는다. 이참수의 그래프와 다음 직선과의 교점 개수를 구하여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3. 자, 보통 이 마이너스 x제곱이 있을 때는 우변으로 이항을 보통 합니다. 되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는 0 이렇게 되죠. 됐죠? 이제 판별식 d를 쓰게 되면은 d는 1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럼 0보다 이게 크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됐죠. 2번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죠. 4분의 d는 9 마이너스 9가 돼서 0 되죠. 자, 교점이 한 개가 됩니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6이 되고 자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x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는 0이 되죠. 자 이거는 뭐 4분의 d를 써도 되고 d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d는 어차피 가운데 게 0이잖아. 0제곱이잖아. 그 마이너스 4, 5, 20 이렇게 되죠. 0보다 작게 되고 4분의 d를 쓰게 되면은 0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이것도 0보다 작게 되고 자 그래서 교점이 0개 이렇게 됩니다. 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관계 자 부등식 판별식 dv가 d가 0보다 큰 거하고 d는 0이고 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죠. 자 2차 방정식 해 같은 경우에는 d가 0보다 클 때는 알파 베타 가지고 여기는 중건 뭐 알파 또는 베타 중에 하나 택해갖고 뭐 알파를 합시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흑은을 가지겠죠. 자 a가 0보다 큰 경우 개수가 x제곱에서 양수인 경우는 아래로 불러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y값이 0보다 크죠. 자, 되죠. 자, 그걸 생각하고 이제 푸는 거예요. x가 어디 부분?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그 부분을 이 길을 말하는 거죠. x 부분, 그죠? 이때 저는 이렇게 0보다 크잖아요. 또는 x가 벡터보다 큰 부분, 이렇게 되죠. 0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등호가 붙겠죠. 베타 이상이라고 등호가 붙습니다. 자, 0보다 작다 이라면은 또 눈에 띄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부분이죠. 저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동호가 붙으면은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래서 그려보면서 하는 게 편하겠죠. 이런 거는. 중건을 가진다. 뭐,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요런 모양. 자, 해봅시다. 0보다 큰 부분은, 자, 여기는, 이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는.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이 알파면은. 이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걸 좀 조심해야 되죠. 자, 0 이상이면 포함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있죠. 요거죠. 0 이하인 부분이 있냐? 0이 있잖아요. 0 되는 부분이. 그래서 x는 알파다 하나 존재하잖아요. d가 0보다 작다? 자, 이런 경우겠죠. 0보다 작은 경우. 모든 x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죠? y 값은 모두 0보다 크잖아요. 모든 실수가 되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0 이상인 구간 다 0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근데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죠? 이건 해는 없다. 됩니다. 자, 여기도 해는 없다가 되겠죠. 자,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2차 부등식의 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할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은 알파 베타를 가질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알파 자, 베타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만나죠. 자, 그러면은 이 직선보다 그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다. 어떻게 됩니까? 알파보다 작다 이 부분이겠죠. 위는 요 부분이잖아.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등호가 됐을 때는 x가 알파 이하 또는 x가 베타 이상 이렇게 되죠. 직선이 2차 함수의 밑에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자, 저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0,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하면 되고 여기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다 해결하죠. 지금. 자, 이렇게 중근 접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중근 여기는 알파로 둡시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직선보다 큰 쪽은 알파는 해당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알파인 모든 실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등호가 붙으면은 이상인 것은 직선 위에 포함해서 위에 있는 거 그죠? 이상인 거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작은 거는 해는 없다가 되고 근데 이제 여기는 x는 알파가 되겠죠. 등호 붙은 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만나지 않는다 직선하고 자, 이런 꼴이 되고 이런 꼴이 되면은 자, 항상 직선보다 위에 있죠. 자, 모든 실수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모든 실수가 되고 여기는 해는 없다가 되겠죠. 작은 건 없잖아. 해는 없습니다.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자, 이것도 드문드문 나오죠. 자, 모든 실수에 대했습니다. 중요하죠, 이거. 참,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것이 항상 어떤 x 값을 넣더라도 성립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항상 성립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a가 0보다 클 경우죠. 자, 이런 건데, 이게. 특징과 조건. x축 위축이 존재하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 흑은이잖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제 등호가 보세요. 0 이상이 되는 거는, 0 이상이 되는 거는, 요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아래로 볼록. 자, 이 경우도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개수. x제곱 개수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도 있죠. 요런 경우도 0 이상 되잖아요, 항상. 두 가지가 다 되죠. 그죠? x축에 접하거나 위축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판별식 d가 0 이하가 되면 되잖아요, 이 경우. 자, 두 군데 중근도 되고 흑은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0보다 작을 때도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면 항상 성립하죠. 자, 맞습니까? a가 0보다 작고 x축 아래에 존재하니까 흑은이죠. 어차피 이것도 흑은이라. 똑같잖아. 그죠? d가 0보다 작다 됩니다. 되고,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그죠? 자, 어쨌든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x축에 접하거나 아래쪽에 존재하니까 d가 어떻게 됩니까? d가 0 이하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0 이하가 됩니다. 왜? 중근 또는 흑은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 또는 흑은이 되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프. 자, 1 돼 있고, 자, 되고, 여기 2, 4 해놓고, 자, 직선을 이제 뭐 두 군데서 만나는 거를 이렇게 그었어. 자,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6 만나면서 마이너스 1. 여기 fx, 여기는 gx. 자, fx가 0보다 크다. 자, 눈으로 보세요. fx가 0보다 큰 거는 2보다 작거나 또는 이러겠죠. 2보다 작거나 또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0보다 큰 부분, 이게 0보다 크잖아. 여기 있어. 그죠? 요 부분 하고 나서 지울게요. 자, 요 부분이 0보다 크잖아. 요 부분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사는 겁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gx가 0 이하입니다. 0 이하. 0 이하인 부분은 어디입니까? 0 이하인 부분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다 된다. fx가 gx의 이상에 위치한, 그러니까 직선보다 이상에 있는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 자, 그걸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x가 1 이하 또는 x가 6 이상이 되죠. 자, fx가 gx보다 작다. 여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1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8번 2차 방식의 근의 위치. 자, 이 부분이 자, 이 2차 함수 때 이 배운 이 이론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의 위치 판별 조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 d의 부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A가 0보다 큰 걸로 또 한번 구별을 할게요. 자, 이것을 이렇게 1, 2, 3으로 나누면은 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랬잖아요. 그죠?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려면은 되고 끈이 알파, 베타 있는데 자, P보다 크다 그랬을 때 P가 여기 있어야지 근이 두 개 P보다 크죠. 됐죠? 여기에 이제 우리 축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자, 여기는 y는 fx가 됩니다. 이럴 때 p를 대입한 값은 뭡니까? 0보다 크게 되겠네. 그리고 대칭축 대칭축은 지금 p보다 큰 데에 위치해 있죠. 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거에 마찬가지죠. 그죠? 그게 이제 p보다 크죠. 그래서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이거는 0보다 크다. p를 넣었을 때 그렇죠. 대칭축 위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판별식 D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큰 경우는 이 경우는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D가 0보다 큰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되잖아요.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 자, 이런 거 fx도 중근이 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알파로 합시다. 여기가 알파를 하더라도 p보다 크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등호가 붙어야 되죠. 저 경우도 존재해봐. 그래서 이런 게 됩니다. 이게 판별 D 부호. 두 건이 모두 p보다 작다. 이번엔 p가 여기가 있겠죠. 알파, 베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죠. 자, 이때는 fp가 0보다 크고 되지만은 대칭축이 어떻게 됩니까? 축이 p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또한 0보다 크다 되죠.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자, 이 경우도 있죠. 요렇게 그 등호도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이거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자, 요게 이제 특이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알파, 베타인데 두 근 사이에 p가 지금 뭐 여기 있든가 뭐 여기 있든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 쭉쭉 이런데 이렇게 차이 있는 거게 되죠. 자, 이럴 때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은 fp가 0보다 작다만 따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이유를 좀 한번 따져봅시다. 근의 위치를 판별할 때 경계에서의 함수과 대칭축 판별식을 조사하는 이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0보다 큰 거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p보다 큰 거고 자, fx는 0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무슨 간에 fp가 0보다 크다는 걸 일단 확인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자, p보다 큰 경우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그러면은 이 경우는 물론 FP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건이 또 커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두 건이 또 P보다 커야 되잖아. 두 실근보다 P보다 커야 돼. 이 경우는 두 건이 P보다 작잖아. 이 경우는. 그죠? 큰 걸 찾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요렇게만 딸랑 해놓으면은, 잘 설명드려요. 요렇게 해놓으면은, 요것만 조건을 하나만 적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거 말고 딱 답을 적잖아요. 근데 이게 FP가 0보다 크다는, 둘 다 만족하잖아. 근데 이거는 두 실근이 모두 알파보다 큰 경우는 맞아떨어져, 이 경우는.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안 되잖아요. 이 경우는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작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건 하나 더 넣어야죠. 대칭축을 그래서 넣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 그래프 때문에 두 번째, 대칭축이, 그죠? 대칭축이 P보다 큰가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거는 FP가 0보다 크는 거는 만족하지만은 대칭축이 P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따져야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게 또 있죠. 어떤 겁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고, 이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경우도 1번 만족하고, 맞죠? fp가 0보다 크잖아. 만족하고, 그 다음에 2번, 자, 1번인 fp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대칭축, 축이 p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실근이 없잖아요. 이게 되면은. 실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뭘 넣어야 되죠? 세 번째. 그래서 이거 D가 0 이상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안 되잖아요. 3번에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이 다 적용되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설명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거 애매한 게 있었죠. 이거 특이 조건. 두 근 사이에 이제 P가 있을 때, FP가 0보다 작은 것만 조사하면 되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수학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P가 여기 있어. 두 번째 그림은 짤이 돼 있고, P가 여기에 있어. 물론 이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뭐 저쪽 아까 처음에 이제 저 있는 거 이렇게 된 다음에, 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고, P가 이번에 이쪽에 있는 거를 됐습니다. 자, 봅시다. 1번 그림. 자, 2번 그림. 자, 3번 그림. 2차 방정식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은 그림 1과 같이 반드시 돼야 되죠. 두 근 사이에 그 알파 베타라 하면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당연히 fp는 0보다 작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칭축 위치를 보게 되면은 2번, 3번처럼 보게 되면 대칭축 보세요, 한번.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고 P의 위치가 뭐 오른쪽에 있게 되고 자, 대칭축이 있고 P가 왼쪽에 있게 되고 그죠? 관계없이 이거는 두 근 사이에 있게 되죠. 알파,
베타 대칭축의 위치에 관계없이 P는 알파 베타 사이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칭축이 뭐 예를 들면은 P보다 크다, 대칭축이 P보다 작다,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죠. 어느 경우라도 대칭축의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P는 두 근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대칭축은. 자, 그리고 그림 1, 2, 3을 다 보시게 되면은 FP가 항상 0보다 FP가 0보다 작으면은, 그죠? FP가 0보다 작게 되면은 그래프는 항상 뭡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항상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도 따질 필요가 없죠. 항상 이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질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두 근 사이에 P에 있을 때는 FP가 0보다 작은 것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